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는 거지요. 그래서 소유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얻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매매를 통해서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좀 약간 특별한 경우, 그래서 예컨대 점유로 인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등기부당 취득, 취득,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의 취득은 여기 물건은 이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 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의 일반적인 취득 원인은 법률행위겠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매매, 그렇죠? 증여, 상속, 토지 수용 이런 경우는 이제 법률행위에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고 판다든지 그래서 매매라든가 또는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거나 또 상속을 받거나 토지 수용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서 시효취득.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또는 등기부에 여러분 이름을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취득. 그 다음에 선의취득. 그냥 선의로 믿고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러한 취득, 선점, 먼저 점유하는 거, 습득, 얻는 거, 발견, 부합, 호나, 가공.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취득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취득 원인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를 해야 된다.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죠. 자, 법률의 규정에서는 상속, 판매, 경매, 공영지수 187조에 나왔었죠. 이것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5조에서 261조에 취득시효, 첨부, 선점, 발견, 습득, 선후취득이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건 다 이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취득시효, 첨부, 선점, 발견, 습득, 선의취득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먼저 취득시효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는 뭐냐면 자, 취득시효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여러분의 갑이 그냥 자기 거라고 믿고 뭐 20년간 아무 분쟁 없이 잘 점유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또는 이 땅은 을이 자기 거라 믿고 등기까지 해놓고 10년간 잘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법원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따라서 이 원래 소유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 갑과 을이라는 어떠한 일정한 법률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이고 동산 같은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래 행위에 의하지 않는 동산의 취득 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자,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여러분들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권, 지상권, 질권. 그 다음에 지역권은 지역권인데 어떻게 된다? 계속되고 표현되는 지역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지역권 상린관계 공부하면서 이 상린관계 공부하면서 지역권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역권은 이 땅이 있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붙어 있는 땅은 이 도로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이 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거래 관계에 의해서 쓸 수 있다. 만약에 갑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을은 이걸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것도 일정한 계속 쓰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주장할 수 있다. 시대 취역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어요? 안 걸린다고 했어요? 걸린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것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 지역권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강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죠. 분묘기지권도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분묘기지권은 그 봉양, 제사하는 그 필요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그쵸? 자,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면 이거는 등기부상에만 기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족관계, 부양증후권은 안 되겠죠. 인격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계속, 불표현, 즉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은 역시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사하면 소멸되는 취소, 환매, 해제권. 그래서 이것은 한번 행사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경우도 역시 취득시효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점유권이라든가 유치권 이런 것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효취득의 주체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 다음에 재단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중은 취득시효를 능력을 갖는다. 다만 읍면 또는 구는 국도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국도를 점유하거나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취득시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근데 이거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시효인데, 자,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 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 거라고 믿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그 다음에 공연하게, 소유, 평연, 공연, 그래서 소평공, 20년간 소평공으로 점유를 계속한 자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외우듯이 바랍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평공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등기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등기한 자는 뭐냐면 10년간입니다. 10년간. 자,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서 나오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소, 평, 공, 선이, 무과실 이 과실까지 아마 합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나면 기간이 짧죠. 왜냐하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먼저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뒤에 가서 공부하시고요. 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기 거라고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옛날 등기부도 없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증명하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거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기 거라고 증명하기 힘들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근데 자기 거는 자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등기부 점유 취득시를 인정해주게 되면 나중에 등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께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의 일부에서도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만큼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단, 뭐는 안 되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판례에 보면 헌재 결정에 보면 판례에 보면 이 공용재산이라든가 보존재산은 안 됩니다. 취득시효가. 그렇지만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땅을 가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 없는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등기하면서 자기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나신 분들은 등기부를 전부 열람해보고 등기 안 돼 있는 땅, 그렇죠? 등기 안 돼 있는 땅 그런 것을 잘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재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익한 짓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용지분. 공용지분은 이 공유 부동산 전체 점유를 통하여 공용지분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전부를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점유를 전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일부에 관해서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 곡물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부동산 점유율 취득시효는 소평공이라고 그랬죠. 소평공, 이것은 추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 즉 소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유 형태 중에 자주점이죠. 남의 소유 거라고 믿고 사는 건 뭐라고 그랬죠? 타주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어떤 게 평온이고 어떤 게 공연하는 거냐고 하는 건데, 을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자, 이의를 받습니다. 또는 본권에 관해서 분쟁을 합니다. 경계 문제로 막 언쟁을 합니다. 이 땅이 경계가 여기 아니다는 등, 그다음에 수채로 임료를 지급하거나 매수 요구를 받거나 철거를 시도한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강폭 뭡니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거죠. 이러한 행위가 없으면 여전히 평온이라든가 공연한 점유가 된다. 따라서 이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싸움이 폭력적으로 일어나고 강압행위가 있고 그러한 형태가 아닌 한 이러한 이의를 받았다든지 그러한 여러가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평온하고 공연한 것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점유자가 점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거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지겠죠. 그렇죠?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 추정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소유의사가 아닌 거죠. 소유의사가 아니면 소평공 중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이 된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권한에 의해서 판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가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자기 점유만 또는 자기 점유와 전 점유의 선택적으로 주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밭농사를. 자, 갑이 이것을 15년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의 소유라 믿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갑이 죽으면서 갑다시가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갑다시가 5년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죠? 20년이죠. 이런 경우에 갑다시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갑의 전 점유자의 그러한 것도 주장할 수 있겠죠. 다만 전 점유자의 그거를 주장하려면 갑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있다고 하면 역시 이러한 하자도 승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상속에 의한 점유의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해야 되겠죠.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되나 시효 취득에 의한 권리 취득은 간접 점유자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점유 보조자의 점유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점유 관계에서 설명을 했죠. 점유 보조자의 점유는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만 간접 점유자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자, 이거는 봅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점유였죠. 점유는, 자, 점유를 하되 어떻게? 소평공으로 몇 년? 20년 플러스 등기. 이렇게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대.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자, 등기가 먼저 오죠? 그러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다음에 선이며 무과실이게, 그래서 소평공 선무 이 5가지 요건을 갖추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몇 년? 10년이 지나면 등기 없이 바로 취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시효 취득자의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가능하다. 즉 등기의 승계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독특하죠.
다음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인 이중의 보존 등기라든가 그의 터잡은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의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이미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중으로 을이 보존 등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을, 병, 정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은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라는 것을 하는 것은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선이 무과실인 것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는 추정이 되나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주장자가 이것은 나는 과실 없이 이것을 계속 등기에서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선의였고 그 다음에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등기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다해가 그 점유를 할 때는 그거는 그냥 내가 내 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유에 관한 것이면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 되고 전 시효 기간 동안에 계속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점유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 점유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 좀 내가 문제가 있네, 내게 아닐 수도 있네 라고 선의가 그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역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은 된다라는 점이 꼭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인이고 등기부상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다라고 하겠죠. 원시취득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취득시효의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자 전에 권리자하고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면서 새롭게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원시취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원시취득이 된다라고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다. 취득의 소급표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그래서 우리가 점유를 개시한 때는 그 점유 개시한 때 등기한 때 이런 경우는 자 이거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거는 뭐죠? 10년. 그래서 자 이때는 등기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날 때 비로소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지만 효력은 어떻게 과거 점유까지 소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또는 10년까지 점유해서 그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 다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시효 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 반환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때 소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게 아니었죠. 실질은 자기 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소유자로서 소급해서 소유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때 소유자가 아니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예요? 과실을 얻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원래는 자기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겠죠. 원래 주인한테. 그렇지만 이때 소급해서 20년이고 10년이고 다시 소급해서 주인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역시 그 사람의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 기간 중에 원 소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소급표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효 기간 중에 원래의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행위 했을 때는 그것은 역시 유효하고 소급표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등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자는 곧 취득시효를 완성해버리죠. 그쵸? 자,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20년간 소평공 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등기 취득시효는 먼저 등기가 있어버리죠. 그래서 소평공 선무 한 경우는 몇 년? 10년이죠. 10년이 지남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 취득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목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자, 취득시효 완성 전에 양도된 경우 부동산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20년이 필요하죠. 자, 18년, 20년인데, 이제 예컨대 18년이 됐, 이 17년으로 갑시다. 17년이 됐, 15년. 자, 20년이 되는데, 곧 됐어요. 19년. 19년째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9년 때, 이 원래의, 자, 이게 이제 등기만 하면, 플러스 등기만 하면은 갑의 소유자가 되는데, 원래 소유자가 을이에요. 을이 이것을 19년째 병에다 팔아버렸어요. 이럴 경우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취득시효 완성 전에 양도된 경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이때는 뭘까요? 20년 지난 다음에 병이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양도된 경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20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이미 갑이 이것을 취득시효했습니다. 그때 이제 21년. 이때 와서 이제 을이 병한테 팔아버릴 경우. 이렇게 이야기죠. 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은 불가능하다. 소유권자에 대해서. 다만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율 상실이라든가 매수 협의를 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을하고 분쟁이 생겨서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매수 협의라든가 그런 문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20년 동안 점유함으로써 갖고 있던 취득시효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무슨 소리냐면 자 20년 지났죠? 이런 경우에 자 20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뭡니까? 등기를 내 앞으로 해라. 내가 취득시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점유를 일대 잃어버린다. 점유를 잃어버리면 이때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근데 20년 지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것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돼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나중에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를 승계하지만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자를 대의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자, 취득시효를 할 수 없는 권리.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미 배웠습니다. 형성권인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요거는 한번 행사해버리면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다시 취득시효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해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취소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A와 B 간의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B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 만약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가서 돌아가서 이게 없었던 게 됩니다. 그러면 취소권을 한번 행사해버리면 이미 발생한 것이 전부 돌아가서 무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뭐 시효가 주장하니만이 이런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표현되지 아니한 지역권.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동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은 점유와 등기로 나눈다. 다시 적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고 나시죠. 부동산은 점유와 등기로 취득시로 나눈다. 점유는 소유 소평공으로 20년간 소유유사를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는 등기를 하고서 소평공 선무 이 5가지 요건을 갖추고서 10년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에 반해서 동산